네, 이제 4강 3점 수능 테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설명을 하기에 앞서가지고요. 그 3점 문제들 보면서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정확히 어떻게 푸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사실 제가 그거를 일일이 여기 영상에다가 다 담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제가 원래 이 영상을 찍는 거의 목적이 뭐냐면요, 그 오르비북스가 아니고 오르비닥스에 들어가시면은 알케인이라고 화학기출 분석서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지금 이제 1권이 올라간 상태고 현재 2권 작업 중이고 3권까지 하면은 이제 한 7월 내로 3권을 다 출판을 할 예정인데, 얘는 대단원 1단원, 그러니까 수특 기준 1에서 3강까지에 대한 내용을 지금 여기 1권에다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요거를 확인하고 이제 3점 문제 이거 제가 해설하는 걸 보시면 조금 더 크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지금 아직 2권은 출판이 안 된 상태예요. 제가 이거 촬영을 하고 나서도 2권이 출판이 아직 안 된 상태일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점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3점에서 모르는 게 있다 싶으면은 2권 앞부 제가 2점짜리 요 앞에 영상에다가 이제 간간히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을 하고 이제 질문을 주시면은 좀 더 감사하겠습니다. 알케인 2권 책이 출시되면은 그거 보고 이제 문제 풀어보시는 것도 좋으니까 뭐 책 한번 이렇게 사서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 전자책으로 나온 거라서 한 만 원이 안 되거든요. 5,000원 내외 정도의 가격이어서 좀 편하게 한번 사서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교재 홍보였고요. 이제 문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1번, 다음은 액정이 검은색으로 변하는 규칙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규칙이 뭐냐 했는데 이제 순서상으로 나타낸다고 했어요. x값은 중성자 빼기 전자, y값은 원자 번호로 나타낸다고 했네요. 그래서 그 순서상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나타내 준다고 했고, 그러면 예시로 이제 저희가 생각한 게 맞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중성자수 4개에다가 양성자수 3개, 전자수 2개 이기 때문에 2,3이라서 여기만 칠해진다라는 의미죠. 그럼 이제 문제 풀면 되겠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으니까. 그럼 한번 풀어봅시다.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자꾸 자잘한 계산들을 넣으려고 하시면은 문제풀이가 굉장히 길어져요.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그냥 똑같은 일들끼리 한 번에 끝내버리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먼저 저희는 뭐부터 해줄 거냐,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 그리고 전자수 이런 식으로 싹 다 깔아줄 거예요. 얘는 이렇게 되겠고, 리튬은 이거 순서가 어긋나긴 했지만 얘는 요거 말하는 겁니다. 요거 베릴륨은 4 플러스 5에다가 2, 그리고 얘는 5 플러스 6에다가 양성자가 한 개 더 많아야 되니까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일단 한 번에 먼저 다 구해줬어요. 그 다음에는 순서상들을 한 번에 다 구해줄 겁니다. 한번 봅시다. 2 빼기 0 해주면은 2,1, 다음은 1 빼기 0, 1,2, 다음 4 빼기 2, 2,3, 3,4, 2,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들 그냥 갖다가 색칠을 해주시면 되겠죠. 일일이 그리려고 여기다가 막 직접 그려서 하시지 말고 그림에다가 그냥 갖다 대고 그립시다. 2,1, 1,2, 2,3, 3,4, 2,5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색이 잘 안 보이네요.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전자수를 한번 좀 볼까요? 이온의 전자수가 원래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0, 2, 10 이 중에서 하나일 텐데 여기서는 뜬금없이 4가 나왔어요. 이렇게 옥텟 규칙을 성립하지 않는 예외 원자들이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꼭 전자의 개수가 0개, 2개, 10개 이거가 항상 성립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0, 2, 10이 나오면은 전자의 개수이다를 1순위로 생각을 하되 이제 얘가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를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번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2번 표는 6가지 원자에 대한 자료이다. 지금 수소랑 산소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중성자수랑 원자량이 나와 있으니까 원자량, 얘는 플러스에다가 중성자수를 더해준 거죠. 이렇게 표현해주면은 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양성자수로 다 바꿔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줄게요. 여기다가 x, y-1 이렇게 써주면 힘듭니다.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값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는 값은 무엇이냐?
바로 수소랑 산소의 원자 번호, 즉 양성자 수를 말하는 거죠. 양성자 한 개, 한 개, 한 개, 8개, 8개, 8개 이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계산을 해서 얘는 원자량 한 개, 하나, 둘, 셋, 그리고 8 더하기 8은 16, 17, 18이 되는 거죠. 자, 그럼 x값, y값, z값 알아냈고 요거 통해서 n값이 1 플러스 n은 16이라서 n이 15인 것도 알아냈죠. 그럼 기억을 보면은 1 플러스 2분의 3은 1 맞고 n은 8이 아닙니다. 이번엔 디귿, 분자량 차가 6이라고 했죠. 그럼 이거 한번 봅시다. z짜리 2개니까 2z, 거기다가 z 플러스 n 했으니까 얘는 3z 플러스 n이 원자량이 되겠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얘는 3x 플러스 n이 분자량이 되겠죠. 3z는 3, 3은 9 더하기 n 15 해주시면은 24가 나오겠고, 얘는 3 곱하기 1 더하기 15니까 18이라서 분자량 차가 6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값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세요. 3번 그림은 4가지 이온의 전자분의 양성자수, 질량수분의 중성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라는 각각 리튬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값 활용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일단 양성자수 3개 쓰고, 중성자수 저희가 개수 압니까? 몰라요. 그렇게 냅두고 전자수부터 먼저 써줍시다. 산소도 마찬가지로 이제 8 플러스 모르겠고, 전자는 2개 더 많아서 10, 플루오린은 9 플러스 모르겠고 10, 나트륨은 11에다가 모르겠고 전자수 똑같이 10인 거죠. 저희 지금 중성자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직 활용할 수가 없고, 이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리튬은 전자수분의 양성자수가 2분의 3, 산소는 10분의 8, 16 같네요. 얘는 10분의 9, 얘는 10분의 11이 되겠죠. 네, 지금은 그 위치가 조금 뒤죽박죽하게 쓰긴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쓰지 마세요. 펜이 두꺼워가지고. 그러면은 요 값들 한번 대응을 해봅시다. 지금 크기 순으로 명확히 값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일단 제일 큰 값 2분의 3인 리튬이 바로 라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10분의 11 나트륨, 그 다음이 플루오린이 크네요. 플루오린이다 가가 산소 이온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값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1이라는 거는 전자수랑 양성자수가 같아서 원자라는 걸 의미를 하고, 1보다 클 때는 양성자수가 크기 때문에 나트륨이랑 리튬 얘네들 양이온을 형성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1보다 작으면은 반대로 음이온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이번에는 질량수분의 중성자수를 한번 봅시다. 저희 지금 중성자수 모르잖아요. 이걸 통해서 아마 값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정확히 제시된 건 가랑 라밖에 없어요. 가랑 라에서 0.5라고 했잖아요. 즉 질량수분의 중성자수가 2분의 1이란 뜻입니다. 이거 굉장히 특징적인 값이거든요. 질량수분의 중성자수가 2분의 1이거나 중성자수분의 질량수가 2라고 하면은 중성자수랑 양성자수의 개수가 같다라는 거를 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가랑 라를 보시면은 양성자랑 중성자수 개수가 같아서 리튬은 중성자 3개, 산소는 중성자 8개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랑 다를 한번 좀 봅시다. 나랑 다를 보면은 지금 중성자수, 즉 분자의 값이 더 늘어난 상태잖아요. 그럼 중성자수가 더 많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나랑 다를 딱 봤었을 때 각각 양성자수가 9개랑 11개니까 얘는 플루오린은 9개보다 많고 나트륨은 11개보다 많다는 뜻이겠죠. 11개 이상이 아니고 12개 이상인 거예요. 11개 초과 12개부터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정도만 체크를 해두고 기억을 봅시다. 가는 플루오린이 아니고 산소죠. 니은 리튬의 중성자수는 3이다. 아까 여기 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 맞고, B는 B 더하기 6이다 라고 했습니다. B 한번 먼저 봅시다. B는 지금 여기 산소에 있는 거를 말하는 거겠죠. 산소는 8 더하기 8이니까 16이고 거기다 6 더하면은 얘가 22냐 하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D를 한번 볼까요? D는 나트륨이에요. D는 나트륨인데 지금 양성자수 11개잖아요. 중성자수 11개보다 많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원자량은 11개랑 11개보다 많은 거 더해서 22개보다 커야 된다 라는 뜻이겠죠. 22개 안 되고요. 23개부터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11 이상이 아니고 12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22보다 커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니은이 되는 겁니다.
4번 표는 4가지 원자에 대한 자료이다. 뭐 값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얘는 x값이랑 y값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x값이랑 y값이 나와 있으면은 동위 원소라는 뜻이니까 x값이 아니고 x랑 y가 나와 있다는 거 동위 원소라는 뜻이니까 둘 양성자수가 각각 같다는 뜻이겠고 중성자수랑 원자량이 나와 있네요. 그럼 항상 양성자수로 양성자수에 대한 정보를 추가해주라 했죠. 얘는 n개, 얘도 똑같이 n개, 그리고 y의 경우에는 n 플러스 1개니까 얘도 동위 원소라서 n 플러스 1개가 되는 거죠. 근데 얘를 한번 볼까요? n 플러스 1에다가 7 더했더니 원자량이 2n 플러스 3이래요. 계산해주면은 n 값이 5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틀렸다는 거 확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x의 원자 번호는 5번, y의 원자 번호는 6번이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죠. 그래서 니은은 맞게 되는 거고 이제 디귿이 문제예요. x의 평균 원자량 빼기 y의 평균 원자량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권의 내용의 일부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제가 아직 책을 출판을 안 했으니까 별개로 영상도 찍어서 올려드리겠고요. 여기에서도 좀 미리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비율, 동위원소의 비율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 혹은 뭐 평균 원자량, 평균 분자량 이런 거 구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비율을 쉽게 구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상대적인 값만 구하면 되는 거냐 이 두 가지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써주고 만약에 첫 번째 값을 직접적으로 구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비율의 숫자가 이렇게 쉽게 나와요. 이거 비율이 0.2라고 할 수 있고 얘 0.8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지저분한 것들 이런 숫자들 있죠. 얘네들은 그냥 얘가 대충 어디쯤 있는지만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 지금 x가 20%, 요 x가 80%를 존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요거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요 둘의 원자량, 얘가 만약에 2n짜리고 얘가 2n 플러스 1짜리 x예요. 그러면은 2n 플러스 1의 80%만큼 치우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대 2의 내분으로 여기 위치가 바로 x의 평균 원자량이 된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하면 계산값도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뭐 x의 원자량이 얘는 10이고 얘는 11인 상황이죠. 그럼 보면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줘서 더하면 평균 원자량이 돼요. 그래서 10 곱하기 0.2 그리고 11 곱하기 0.8 해주셔서 계산하면은 값이 얼마가 나올 거냐면요 10.8이 나오거든요. 정확히 8대 2로 내분한 요 위치가 평균 원자량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값이 이렇게 쉽게 나온 경우에는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계산한 값들에 대해서 물어봐요. 근데 얘가 문제죠. 얘도 뭐 요 경우만 따져줄 거면 y만 따져줄 거면은 얘는 10이고 얘는 13이죠. 10이랑 13. 12에 99%만큼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얘가 1대 99로 여기 압도적으로 가깝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평균 원자량이. 이게 99대 1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12.99 뭐 이렇게 돼가지고 거꾸로의 상황이 돼버립니다. 뒤집어 주셔야 돼요. 1대 99의 내분비가 되는 건데 요거는 직접 구해주면 돼요. 얘는 직접 못 구하니까 상대적인 것만 확인을 해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뭐냐? 절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랑 상대적으로 계산하는 거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을 때 우린 과연 어떤 방식을 써야 하는가? 이게 문제겠죠. 이럴 때는 좀 상대적인 값들을 아무래도 비교를 할 때는 수직선을 이용을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직선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이 주황색이 x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두 개의 초록색이 y의 동위 원소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얘는 10이랑 11이었고 y의 경우에는 10이랑 13이 있었죠. 그럼 x의 평균 원자량이 어디 존재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얘가 0.2고 얘가 0.8이니까 8대 2로 내분해서 여기 10.8이 바로 x의 평균 원자량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y의 경우에서는 12대 13이 99대 1로 존재하니까 1대 99로 내분을 해주시면은 여기가 바로 y의 평균 원자량이 되는 거겠죠. 그럼 수직선상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둘이 간격이 요만큼 차이가 나요. 아이고 여기가 아니고 정확히 말해 요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저희 그냥 비교만 하면 돼요. 이보다 크냐 작냐. 지금 둘이 거리가 이보다 뭡니까? 이만큼 가려면 이 정도 돼야 돼요. 근데 누가 봐도 얘 지금 여기가 조금 더
같고 얘는 좀 더 거리가 머니까 당연히 이보다 작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이 맞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직선을 활용을 해가지고 좀 상대적인 위치를 좀 눈에 띄는 비율로 이렇게 그림을 직접 그려서 확인해 주시면 문제를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절대값을 계산하는 경우랑 상대값을 계산하는 경우, 이거 두 가지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해설을 해서 올릴게요. 자, 5번. 그림은 부피가 동일한 용기, 가와 나의 기체가 들어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두 용기 속 기체의 총 질량은 같다. 라고 했습니다. 자, 부피 동일하고 압력 동일하죠. 그럼 뭐가 같습니까? 몰수가 같아요. 어차피 몰수가 같고 저희 그냥 상대적인 값들만 구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 여기 지금 비례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값만 구해주면 돼서 그냥 둘 다 1몰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한참 위에다가 쓸게요. 공간이 없을 수 있으니까. 둘 다 1몰씩 존재를 한다고 하면은 두 용기 속 기체의 총 질량이 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가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얘의 분자량은 38이죠. 근데 얘가 1몰만큼 들어있네요. 그럼 얘 지금 몇 그램 들어있는 거죠? 38g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도 보면 몇 그램 들어있어야 된다? 38g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위에 있는 놈 보면은 얘의 분자량 40이에요. 그리고 HF, 요거의 경우에는 분자량이 20이 되죠. 요게 알파몰만큼 있고 얘가 베타몰만큼 있으면은 40 곱하기 알파 더하기 20 곱하기 베타가 바로 38g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알파랑 베타몰 합쳐가지고 1몰이 들어있어야겠죠. 근데 이렇게 식 두 가지를 연립을 해가지고 풀어주면은 문제 푸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희는 이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줄 거냐면요. 평균 분자량의 개념을 이용을 할 겁니다. 평균 분자량 혹은 평균 원자량, 이거는 동위원소에서만 나왔었던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이걸 확장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종류가 섞여 있었을 때 비교하는 걸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나의 경우에 두 가지 분자가 섞여 있어요. 근데 얘네들 1몰에 지금 38g이 존재했다는 거는 이거 40 곱하기 P, 존재 비율 P, 그리고 20 곱하기 나머지 존재 비율 1-P겠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뭐랑 같은 식입니까? 우리 동위원소의 평균 원자량 구할 때랑 값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의 값이 지금 38이어야 되잖아요. 이거 계산해주면은 P 값이 20분의 18, 즉 10분의 9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일일이 계산해가지고 하는 거 말고 제가 좀 더 빨리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지금 30짜리 원자량, 동위원소의 원자량이 30짜리가 있고 35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얘의 비율은 3분의 2고 얘는 3분의 1이에요.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해줄 거냐? 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30 곱하기 3분의 2 더하기 35 곱하기 3분의 1을 하지 마시고 일단 작은 거부터 먼저 써줍시다. 그러고 나서 둘의 차이는 얼마죠? 지금 둘의 원자량 차이가 5죠. 그러고 나서 이거에 해당하는 비율 3분의 1을 곱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30 플러스 3분의 5다 라고 값이 바로 나올 수 있겠죠. 이게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크게 힘이 발휘가 안 되는 것 같겠지만은 암산할 때 좀 크게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은 그 원리를 그대로 써가지고 여기다 적용을 해볼게요. 지금 20짜리가 있고 40짜리가 있잖아요. 그럼 일단 더 작은 20짜리를 일단 써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20이랑 40의 차이는 얼마예요? 20이죠. 거기다가 얘 비율을 P였다고 해주면은 이 비율 P만큼 곱해줬을 때 이게 38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1-P 어쩌고저쩌고로 썼을 때보다 훨씬 더 식이 깔끔해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항을 해주시면 얘 18개 돼가지고 P는 10분의 9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어차피 총 1몰이에요. 그러면 그냥 비율 자체를 몰수랑 같다고 봐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얘는 10분의 9몰, 얘는 10분의 1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0분의 9몰, 10분의 1몰이 각각 되는 상황이고 평균 분자량이 38g인 것도 알았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평균 분자량을 구하는 게 아니라 중성자수를 확인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가급적이면은 저희가 중성자의 값을 외우고 있진 않잖아요. 원자 번호는 외워도.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분자량 빼기 원자 번호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식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제 저희가 구해야 되는 게 중성자수니까 얘를 이항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평균 원자량, 여기의 경우는 분자량이 되겠죠. 분자량에서 양성자수를 빼주면은 평균 중성자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평균 원자 번호를 구해볼게요.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말이 이상하지만
평균 원자번호를 구해주면은 일단 가에 들어있는 거의 평균 원자번호부터 한번 볼까요? 가, 수소 1번, 염소 지금 17번이죠. 얘는 저희가 1에서 20번까지는 다 아니까.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17 해가지고 얘는 평균 원자번호가 18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에 있는 거를 한번 볼까요? 나에 있는 거 똑같이 HCl이잖아요. 동위 원소의 경우에는 중성자는 다르지만 양성자의 수는 같기 때문에 양성자를 이용해가지고 분자량 빼기 양성자 수를 이용해주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인 거예요. 하나의 사례인 거죠. 그리고 HF의 경우엔 1 플러스 9니까 원자번호는 10이 되는 거겠죠. 일단 가를 봅시다. 얘 여기 있는 평균 원자번호, 즉 평균 양성자 수인 거죠. 이렇게 쓰면 말이 이상하니까 평균 양성자 수로 합시다. 가 1몰에 들어있는 평균 양성자 수 18개잖아요. 1몰에 38g이라는 건 양성자, 중성자 합쳐서 38개 있다는 소리고 얘도 개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나에 있는 평균 양성자 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 있는 총 양성자 수를 구하라는 뜻이죠. 그럼 18 곱하기 10분의 9 더하기 10 곱하기 10분의 1 해주셔도 되지만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일단 작은 숫자부터 써주고 그러고 나서 둘의 차이 얼마예요? 8이죠. 그러고 나서 18에 해당하는 것의 비율은 10분의 9. 그렇기 때문에 계산해주면은 얘 7.2잖아요. 17.2라고 바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편한 거예요. 그럼 얘는 1몰에 17.2개의 양성자가 들어있고 이건 위에 있는 건 분자량이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구하려는 거는 중성자 수만 해주시면 되죠. 가에 들어있는 거 38 빼기 18이 되는 거고 얘는 38 빼기 17.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계산해주면 20이 되고 얘는 20.8이 돼가지고 8로 약분이 돼서 정답은 25분의 26이 나옵니다.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계산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나중에 더 얘기를 하겠지만은 10, 18, 얘 10분의 9만큼 있고 얘는 10분의 1만큼 있어요. 이거 거꾸로 계산해줘도 돼요. 18에다가 이제 얘의 차이 보면은 10이 마이너스 8인 거죠. 마이너스 8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마이너스 8 곱하기 이거에 해당하는 비율 10분의 거꾸로 썼구나. 10분의 1 이렇게 써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도 값은 똑같이 17.2가 나오지만 제가 이걸 선호하는 이유는 플러스로 쓰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이렇게 쓰면은 또 막 이렇게 뺄셈 일일이 해야 되니까 그게 힘들어가지고 저희 일부러 작은 거에서 이제 더해주는 형태로 푸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증명은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문제풀이가 사실 더 복잡할 수도 있어요. 이거 만약에 뭐 n몰 들어있다 n몰 들어있다 그럼 얘는 38ng이 되고 막 하면서 난리도 아니에요. 그냥 그것보다는 평균 원자량이랑 평균 양성자 수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이제 평균 양성자 수의 개수라고 하면은 전체 양성자 수 나누기 몰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평균 양성자 수는 나에 들어있는 총 양성자 수에서 이제 거기 들어있는 분자의 몰수로 나눠주시면은 평균 양성자 수가 되겠죠. 근데 저희는 그냥 애초에 몰로 나눠주는 거 그냥 1몰로 다 맞춰준 거예요. 저희 1장 그 1권 책에서도 설명을 드렸겠지만 여기 분모에 들어가는 값들은 이제 평균 몰수당 혹은 평균 1몰당, 일정 몰수당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양성자 수의 개념으로 바꿀 거면은 그냥 1몰로 맞춰놓고 푸는 게 편하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6번 그림은 양성자 수가 1에서 20을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요 선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요 선이 지금 뭐냐면요. 이거 기억이가 좀 안 맞네요. 얘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지금 정확히 여기 위치 하나만 봅시다. 양성자 수가 15개인데 질량수가 30이래요. 그러면 중성자 수가 15개라는 뜻이겠죠? 요놈 보면은 혹은 뭐 요런 거라던가 아까 전에 제가 뭐 질량수분의 중성자 수라던가 얘네들 보면 2분의 1, 뭐 2 이런 값 된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정확히 같은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양성자랑 중성자 수가 같은 값들은 이제 이렇게 특징적인 값들을 갖고 있다는 의미예요. 즉 플러스랑 중성자 수가 같다는 거겠죠. 그럼 반대로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한번 볼까요? 질량수가 양성자 수가 같다는 전제하에 질량수가 점점 커져요. 뭐가 커졌다는 뜻입니까? 중성자 수가 커졌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영역은 양성자보다 중성자수가 많다는 뜻이고 여기 아래에 있는 거는 양성자수가 많다는 뜻이겠죠. 이렇게만 파악을 해두고 한번 기니디를 봅시다. 기억, x는 y의 동위 원소래요. 맞는지 봐요. 양성자수가 같아야 되잖아요. 같잖아요. 기억 맞죠? 니은, z는 플루어린이다 라고 했었으니까 1, 2, 3, 4, 5 여기 5부터 시작해요. 5, 6, 7, 8, 9 원자번호 9번이라서 F는 맞아요. 근데 하나 더 확인해 주셔야죠. 중성자수를 확인해야 돼요. 지금 보면은 여기 6이는 애매한 값인데요? 선생님 저희 이거 값 애매하니까 그냥 몰라서 니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3등급, 4등급? 이하의 풀이인 거고요.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야 돼요. 저희가 정량적인 값을 구할 수 없게 생겼다고 해서 반드시 정량적인 값을 구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 더 분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얘를 보시면은 이제 9번이니까 얘 여기 위에 있는 바로 이거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이겠네요. 여기 있는 거의 위치가 바로 9 플러스 9를 말하는 거죠. 근데 정확히 20이 될 때 생각해볼까요? 얘 9 플러스 11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질량수가 20이 되잖아요. 근데 얘 지금 그 사이에 있잖아요. 9랑 11 사이에 가능한 중성자수 10밖에 없잖아요. 정수밖에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9 플러스 10이라서 19가 원자량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함부로 보고 얘 정성적인 거다 하고 그냥 풀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구하려고 노력을 해보고 이게 안 나온다 싶으면 이제 이건 정성적인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혹은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그렇게 하시라고 했던 거고 아까 제가 여기에서 말했었던 것처럼 99대 1을 누가 계산을 합니까? 물론 작년에 계산하는 것 같은 문제가 나오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는 알고 본인이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게 계속 생각을 하면서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야. 펜이 떨어졌네요. 자, 디귿. 양성자수 분의 중성자수가 1이래요. 즉 양성자의 수가 더 많다는 뜻이고 얘는 중성자 수가 더 많다는 뜻이겠죠. 내가 뭐래니? 얘가 더 많다는 뜻이겠죠. 원자에 얘가 더 많대요. 뭐가 많은 경우? 양성자 수 많은 경우가 더 많대요. 근데 지금 이 영역을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 있는 게 더 많으니까 여기 있는 게 더 많습니까? 그럼 얘 보면은 여기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이 밑에 있는 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성자 수가 많은 게 더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7번 다음은 음극성과 관련된 실험이다. 자, 이런 거 가설 세우고 결론 이런 문제 예전에는 되게 별 대수롭지 않게 다뤘던 것 같은데 수특, 수원에서 유독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가설이 옳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체크를 해주시고 가설이 먼저 봅시다. 음극선 실험에서 뭔가에 관계없이 음극선은 같은 특성을 보일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럴 땐 사실 이건 생명과학에서 배우는 거긴 한데 독립변인이 아니고 이제 변수를 뭘로 두느냐, 뭐를 다르게 두고 뭐를 같게 둘 것이냐, 이거를 좀 따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랑 나를 보시면은 가의 각 실험들에서 금속의 종류를 바꾸면서 했더니 금속의 종류가 어떻게 됐든 간에 모두 회전을 했대요. 금속이 바뀌는 건 금속의 종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모두 회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같은 특성이라는 건 바로 회전했다는 걸 말하는 거겠고 뭔가에 관계없이, 즉 어떤 걸 다르게 해도 같은 결과를 보인다는 거죠. 이건 바로 금속의 종류가 되는 겁니다. 음극으로 사용하는 금속의 종류고. 그래서 기억은 맞게 되는 거예요. 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얘도 금속의 종류 바꾼다고 했는데 모두 같은 특성을 보였던 거잖아요. 각각이 뭐에 대응되는지 확인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기억은 맞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니은 가를 통해서 음극선의 입자가 질량을 이건 전 솔직히 이게 왜 3점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음극선 실험에 보면은 결과가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크게 어렵게 낸다거나 이런 쪽이 아니고 그냥 개념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평소에도 잊지 않게 한 번씩 계속 한기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바람개비를 회전시켰잖아요. 바람개비를 때려야지 회전을 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갖다가 빛에 갖다가 이렇게 쏘면은 바람개비가 돕니까? 안 돌아요. 햇빛 때문에 쏜다고 해서 얘가 회전 안 하잖아요.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있어야지 바람개비 때리면 회전하잖아요. 디귿 나를 통해서 음극선이 플러스 전하를 띄임. 플러스 쪽으로 휘었는데 플러스 전하를 띄겠습니까? 그리고 음극선인데 전자죠. 3번이죠. 8번
동위원소에 관한 문제네요. 다산소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 보면 그럼 양성자수는 다 몇 개로 같다? 8개로 같다 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얘를 보시면은 전자가 몇 개입니까? 10개라는 거 알 수 있죠. 중성자수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기니디를 보세요. 기니디 요거라고 나와 있는 거 체크하시고 A 플러스 1, A 플러스 2예요. 근데 지금 양성자랑 전자랑 몇 개 차이 납니까? 2개 차이 나잖아요. 그럼 적은 기억이 바로 양성자가 되고 디귿이 전자가 되는 거죠. 나머지 니은이 중성자라서 A 값은 8이고 중성자는 9개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넘어갈 건데 X값 먼저 체크해 주시고요. 17인 거 이런 거 하나하나 까먹지 마세요. 숫자들이 작아가지고 학생들이 잘 놓치거든요. 얘가 일단 기본적으로 중성자 수가 9개인 경우였으니까 얘 원자량 17인 거, 얘는 16, 얘는 18인 거, 그리고 8 더하기 8, 8 더하기 9, 8 더하기 10 뭐 이 정도 적는 거 오래 안 걸리니까. 근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이 이렇게 돼 있대요. 계산할 겁니까? 계산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수직선에다가 어느 쪽에 주로 치우쳐져 있을 건지만 좀 확인을 해주세요. 이거 16, 17, 18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16쪽이 있고 그냥 이쪽에 있으니까 16보다 작진 않겠고 이쪽에 아주 가깝게 존재를 한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한번 체크해주시고 기억 1번 기억은 중성자 수이다. 아니에요. 2번 얘는 8 플러스 10인 거죠. 그리고 원자라고 했으니까 전자기수는 8개죠. 여기서 중성자수랑 전자수가 같네요. 다르잖아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3번 X는 17이라고 했고요. A는 8이라고 했어요. 틀렸어요. 5의 평균 원자량은 A 플러스 9. A가 얼마였죠? 8 더하기 9니까 17. 보다 작은지 확인해주면 되죠. 여기 있다고 했어요. 얘는 맞아요. 그래서 정답 4번. 5번 O2 분자 중 자연기준이라고 했습니다. 33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까요? 얘 16 플러스 17밖에 안 되죠. 근데 34는 17 플러스 17도 되고 조심 16 플러스 18도 됩니다. 그럼 얘 지금 16 플러스 17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 있는 경우는 2를 반드시 앞에 곱해주고 나서 99.76% 곱하기 17이니까 0.04%인 거죠. 이렇게 쓰기 귀찮으면 그냥 ABC로 해주셔도 되는데 저희는 비교를 위해서 좀 일일이 써볼게요. 그리고 34인 경우에는 17이 두 번인 거니까 0.04 곱하기 0.04% 생략하겠습니다. 16 더하기 18의 경우에는 2 곱하기 16은 99.76%, 18은 0.2%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그마치 얘네 둘만 비교해도 보세요. 뭐가 더 큽니까? 얘가 더 크잖아요. 얘네들은 어차피 같으니까 비교할 필요 없고 얘가 요 놈이 더 크잖아요. 그럼 일단 얘가 먼저 큰 거예요. 근데 지금 걷다가 뭐까지 더 있습니까? 얘까지 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번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값들을 무조건적으로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같은 값들은 제거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거면은 그냥 거기에서만 끝내세요. 가급적이면. 그림 가완하는 4가지 이온이라 했습니다. 이온. 저는 원자 아니고 원자 번호와 질량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A, B, C, D는 기계들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부터 먼저 봅시다. 원자 번호랑 질량수 나와 있으니까 기억은 11 플러스 12인 거 알 수 있고 니은은 12 플러스 14, 디귿은 16 플러스 16, 디귿은 16 플러스 18 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봤더니 나에서는 중성자수랑 전자수로 나타나 있는데 저희 뭐 합니까? 중성자수 알죠? 중성자수 갖다가 대입해주면 돼요. 지금 여기 12, 14, 16, 18 되어 있으니까 각각 매칭을 시켜주면은 얘가 기억이고 얘가 니은이고 얘가 리을이고 얘가 디귿인 거죠. 디귿, 리을 이런 거 뒤집히지 마시고 여기도 혹시 모르니까 하나만 더 써줍시다. 얘가 D고 얘가 C인 거죠. 근데 지금 전자수 나와 있으니까 기억이 10, 니은이 10. 여기 어디다 쓰니? 그리고 디귿이 D니까 디귿이 18, 리을도 18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썼어요. 기억은 나트륨이다. 지금 3가지 입자수 다 확인해 주셔야 되죠. 11번이니까 나트륨 맞고 양성자수가 한 개 더 많으니까 플러스 전화 맞고 그리고 질량수 23이라고 했으니까 맞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과 디귿은 전하의 부호가 같다. 전하의 부호가 같은지 한번 볼까요? 니은을 보시면은 양성자수가 2개가 더 많잖아요. 얘 12 플러스 14에다가 10이잖아요. 그럼 얘는 플러스 2가 되는 거. 디귿의 경우에는 양성자수가 2개 더 적네요. 전자가 더 많으니까 마이너스 2인 거죠. 부호 다릅니다.
플러스랑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만 비교해줘도 되고. 디귿 원자번호 분의 질량수는 C가 A보다 크다. C가 어딨죠? C가 리을이라고 했었으니까 얘는 원자번호가 16인 거고 왜요? 그리고 질량수는 32라서 정확히 값이 2가 되는 거죠. A를 보시면은 기억이라고 했으니까 11분의 23이 되는 거고요. 얘 2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다. 값 정확히 계산할 필요 없이 비교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입니다. 다음은 학생 A가 원자량과 관련된 가설을 세우고 수행한 통과활동이다. 가설을 한번 읽어봐요. 원자번호가 클수록 평균 원자량이 클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어요. 그럼 이 가설이 맞으려면은 지금 원자번호가 이렇게 크니까 평균 원자량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죠. 이게 맞는지 탐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얘 58.9가 코발트가 100% 있으니까 얘 58.9가 평균 원자량 59라고 써도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니켈을 봐봐요. 58.7이죠. 58.7이니까 코발트가 니켈보다 원자량이 더 작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반대 결과가 나왔네요. 그렇기 때문에 가설이 틀렸다는 걸 확인해서 니은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기억, 중성자수를 확인을 하라고 했네요. 이거 소수점으로 되어 있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요거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질량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질량수가 얘가 원자번호 제시되어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얘는 27 플러스 뭔가 중성자수 더해서 59가 돼야 되니까 32라는 거 알 수 있죠. 디귿 이건 뭐 얘 평균 원자량 구하는 거잖아요. 이거 A 곱하기 조심하세요. C가 퍼센트 단위예요. 그래서 100분의 C로 해주시고 플러스 B 곱하기 100분의 100 마이너스 C 이렇게 해준 게 바로 평균 원자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작년 수능에서 아마 3페이지인가 4페이지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이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차피 교재에도 문제를 실어 놓을 거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셔도 되고 나중에 한번 시간이 나면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4강 3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